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드디어 홍길동전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전우치전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홍길동전은 정말 조선시대 판타지 소설 중에서 최고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래서 고전소설 얘기하면 꼭 봐야 될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홍길동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명문가 집안에서 높은 벼슬자리까지 오른 홍판서. 어느 날 잠깐 낮잠에 빠졌다가 청룡이 달려드는 대단한 용꿈을 꿉니다. 홍판서는 엄청난 태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부인한테 달려가 잠자리에 들려고 했더니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면서 부인이 거절을 하네요. 그러니 홍판서는 무안하고 허탈해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무래도 꿈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때 마침 하녀 춘섬이가 차를 갖고 들어오는데 홍판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그 사이에서 건장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 홍길동. 하지만 홍판서는 너무 기쁘면서도 길동이 정실부인 자식이 아니라서 많이 안타까워해요. 태몽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아이가 태어난 것 같은데 조선시대 때 첩의 자식이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벼슬자리에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으니 말 그대로 앞길이 딱 막힌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와서 어쩔 수가 없죠. 그게 길동의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홍길동은 정말 똑똑하고 재주가 뛰어난 아이로 자랍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천한 신분 때문에 늘 가슴에 한이 맺혀 있어요. 더구나 집안의 종들까지 자신을 무시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결국 길동이는 어느 날 밤 뜰을 배회하다가 아버지 홍판서를 만나 대성통곡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신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보자니 아버지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지만 홍판서는 자기가 위로해주면 길동이 건방져질까 봐 단호하게 꾸짖죠. 그래도 여전히 슬픈 길동이는 결국 어머니를 찾아가 조만간 집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마침 그때 홍판서가 아끼는 첩 중에 곡산모 초란이가 이상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해요. 초란은 평소에 홍판서가 길동이를 예뻐하니까 엄청 질투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녀를 불러가지고 홍판서한테 길동이 집안을 망하게 할 거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홍판서 부부가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초란은 바로 그 틈을 타서 가문을 위해 길동을 없애자고 제안을 하는 거죠. 물론 홍판서는 듣자마자 거절했지만 초란은 부인과 길동이의 형 인영이를 설득해서 결국 특제라는 자객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동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상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신술을 써서 몸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이 돼서 자객이 칼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길동이는 주문을 외워 방 안을 첩첩산중 골짜기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자객은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되죠. 사실 길동은 어릴 때부터 책을 엄청 읽어서 온갖 도수를 다 부릴 줄 알거든요. 이제 자객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길동이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정말 집을 떠납니다. 아들의 상황이 안타까운 홍판서는 드디어 길동이에게 호부 호영을 허락하고 길동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가네요. 그렇게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던 홍길동. 우연히 도적들이 사는 소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침 우두머리를 뽑고 있다고 하니까 길동이가 나서서 큰 돌을 들어올려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길동이는 이 기세를 몰아 합천 해인사에서 재물을 뺏어오는 미션도 깔끔하게 해치워버려요. 그러니 도적들은 길동이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길동이가 이렇게 나쁜 짓이나 하려고 집을 나온 건가 의심되지 않으세요? 알고 보니 길동이는 백성들 괴롭히는 부패한 관리들 재물을 빼앗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무리들 이름도 활빈당이라고 지어요. 활빈당이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백성들과 나라의 재산은 절대 손대지 않고 오로지 나쁜 짓을 한 관리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의적. 진짜 멋있죠. 그렇다면 우리 활빈당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홍길동은 함경감사가 백성들을 엄청 괴롭힌다는 소문을 듣고 함경도로 쳐들어갑니다. 도적 수백 명이 성 안으로 들어가 곡식과 재물, 무기를 빼앗아 달아나니 난리가 나는 거죠. 함경감사는 도적을 잡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데 우리 길동이가 잡히겠어요? 어림도 없네요. 하지만 길동이는 활빈당 때문에 죄 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당당하게 방을 써붙이죠. 재물과 곡식을 훔친 사람은 바로 활빈당 당수 홍길동이다. 이렇게요. 대박이죠. 그러면서 도적들한테 이제 내가 알려져서 곧 잡힐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걱정하지 말고 내 재주를 보아라. 그러네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더니 어머, 지푸라기로 허수아비 7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혼을 불어넣더니 똑같이 생긴 길동이 7명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다 진짜 길동이까지 합쳐 총 8명이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부당한 재물을 다 뺏어서 백성들한테 나눠줘요. 당연히 백성들은 길동이한테 엄청 열광하지만 각 도의 관리들은 너도 나도 조정에 보고를 하고 또 난리가 나죠. 이제 조선의 임금은 당장 홍길동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바로 그때 포도대장 이협이 당당히 나서요. 군사들을 이끌고 길동을 찾아 나선 이협. 그런데 정말 우연히 주막에서 건장한 소년을 한 명 만나게 돼요. 그 소년은 나라 걱정을 하면서 당장 홍길동을 잡아야 한다고 하니 이협이 오 마침 잘 됐다 하면서 소년에게 함께 길동이를 잡으러 가자고 하고 두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협 앞에 괴상한 도적들이 나타나더니 이협이 그 자리에서 잡혀버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건장한 소년이 바로 홍길동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 후에도 홍길동은 온갖 도수를 다 부리면서 계속 조선 팔도를 뒤집어 놓고 다니네요. 서울 큰 길에 갑자기 수레를 타고 나타나기도 하고 암행어사로 분장해서 탐관오리들의 목을 베기도 하고 그러니 각 지방에서 아우성을 치는데요. 그때 한 신하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홍길동이 홍씨 집안 서자니까 그 아버지랑 형을 잡아들이면 되지 않겠냐고요. 임금은 옳거니 하더니 홍인영을 경상감사로 발령을 내서 당장 길동이를 잡아오라고 하죠. 이제 길동이의 형 홍인영은 길동이를 잡으려고 온 고을에 방을 붙입니다. 과연 길동이를 잡았을까요? 네, 길동이가 제 발로 형 앞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 홍인영은 슬퍼하면서도 동생 길동이를 서울로 보냈는데요. 조정이 다시 발칵 뒤집힙니다. 세상에, 팔도에서 다 길동이를 잡아 보냈다고 연락이 오더니 길동이 8명이 올라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네들이 푹 쓰러져서 다시 다 지푸라기로 변해요. 임금님 완전 열받으셨겠죠. 길동이가 분신술을 아주 제대로 쓰고 있네요. 하여튼 그 후에도 임금은 계속 홍길동을 잡으려고 하지만 뛰어난 도술로 쏙쏙 빠져나가는 길동이. 결국 임금은 어쩔 수 없이 홍길동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병조판서 자리를 달라는 거였어요. 와, 드디어 서자 출신의 길동이가 한을 풀고 판서가 되는구나 했는데 웬걸요? 홍길동은 판서가 되자마자 임금께 작별 인사를 하고 조선을 떠나겠다고 해요. 임금도 길동이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더 이상 잡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그렇다면 홍길동은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길동이는 바로 몸을 솟구치더니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갑니다. 그곳은 경치도 좋고 사람들 살기에도 딱 알맞아서 길동이가 뜻을 펼치기에 좋은 곳이더라고요. 조선을 떠나기 전 홍길동은 마지막으로 임금을 만나러 가죠. 자신이 조선 땅에서 왜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서자로서의 한과 슬픔을 털어놓고 떠납니다. 이제 활빈당 식구들과 함께 제도로 들어간 홍길동은 그곳에 수천 가구의 집과 궁궐을 짓고 농업과 군사훈련에 힘쓰죠.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이가 약을 구하러 길을 나섰다가 요괴에 잡힌 부잣집 딸들을 구해주는 사건이 발생해요. 조선에서 정신없이 살았던 길동이가 당연히 결혼할 시간은 없었을 것이고 바로 여기에 인연이 있었네요. 길동이는 그 부잣집 딸들과 결혼을 해서 동시에 부인 2명을 얻어 제도로 돌아갑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살 것 같은 홍길동.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보니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걸 직감하게 돼요. 길동이는 바로 아버지의 맷자리를 마련해 놓고 조선으로 향하죠. 이 무렵 홍판서는 정말로 병이 악화돼서 길동의 어미를 잘 대접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시 만나게 된 인형과 길동이는 펑펑 눈물을 흘리고 길동이 어머니 춘섬도 통곡을 하네요. 하지만 다들 슬프면서도 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홍판서 묘자리를 못 구해서 다들 애를 먹고 있었나 봐요. 그걸 길동이가 어떻게 미리 알고 구해놨는지 참. 그래서 길동이는 어머니와 형을 모시고 제도로 와서 산소를 마련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길동이한테 감탄한 인형이는 동생에게 산소를 부탁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고요. 세월이 흘러 3년상까지 다 마친 홍길동은 제도를 더 열심히 다스리네요. 농업에 힘써 양식은 풍족하고 군법이 철저히 시행되는 살기 좋은 나라. 길동이 꿈꾸던 모습이었을까요? 한편 당시 남쪽에는 율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곳이어서 길동이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고 군사들을 이끌더니 율도국을 정벌하러 나섭니다. 과연 모든 게 준비되었던 홍길동은 당당하게 이긴 후 율도국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왕위에 오르죠. 홍길동이 다스리는 율도국은 풍요롭고 도적도 없는 최고의 나라로 태평성대를 이어가죠. 또한 길동은 아들 셋의 딸 2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고 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율도국의 왕 홍길동. 그도 결국 인간인지라 나라를 다스린 지 30년이 지나 세상을 떠나지만 율도국은 대대로 번창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가 되죠. 그렇다면 왜 홍길동은 병조판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을 떠났을까요? 그리고 왜 그곳에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을까요? 심지어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사연인지 홍길동전 후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전소설과 함께하는 이야기 스테이션.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